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지방선거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초광역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 뽑는 지방선거이지만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1년을 중간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 지방선거 D-31 특별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현지 기자와 지역 시사평론가들을 연결해서 민심의 북소리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5월 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방선거 D-31일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제일 남쪽 제주부터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제주의 고재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주 현지의 체감온도가 의외로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위성건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경쟁을 했던 문대림 후보 측이 즉각 원팀의 합의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도지사 후보 공천을 일찌감치 마무리했지만 이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열흘이 넘도록 후보 간의 성명이나 논평, 정책 공방이 지금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하. 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제주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무관심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혹시 그런 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또 얻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경선 후유증으로 이 같은 저조한 관심을 분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그동안 워낙 치열했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이미 좀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일종의 심리적 탈진 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또한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면서 이미 좀 결과가 나온 경기다라는 그런 인식도 퍼진 것이 선거 흥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판세를 뒤집어야 할 도전자들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이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느냐보다는 투표를 해야 하느냐, 이걸 먼저 고민하는 그런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기초단체장이나 또 재보궐선거 등등 그 관심 네네.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이 도지사 선거가 소강 상태라면요, 서귀포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짜 전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특별자치도라는 행정체제 때문에 별도로 시장을 뽑지 않는데요. 이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때문에 이 서귀포시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시민들의 관심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된 위성곤 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앞서 민주당은 3호 인재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만큼 전략 공천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역 정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도당위원장을 공천하면서 대결 구도를 확정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이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도의원 선거구가 제주에는 모두 32곳이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15곳에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유례없는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 26년 동안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독식해온 지역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탈환이 절실하지만 기초의원 조직이라는 실핏줄이 끊긴 상태다 보니까 고기철 후보가 좀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5대4로 팽팽했던 서귀포의 의석 구도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보 개인의 인지도보다는 당의 무너진 조직력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하느냐가 서귀포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도지사 선거의
득표율까지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고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제주지사도 지냈지 않습니까? 등판설이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지역의 기대나 관심이 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지사를 2번 지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아무래도 뭐 지역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개인 일정으로 서귀포시를 방문을 했는데 이 원 전 장관을 향해서 여러 지지자들의 출마 권유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원 전 장관인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난달 중순쯤 국민의힘 당 차원의 여론조사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야 진짜로 등판하는 건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게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원 전 장관의 등판의 경우 지역의 보수 진영에게는 투표율을 견인할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권 책임론을 소환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국 고기철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입니다. 제주도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관심이 매우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주 지역 지방선거의 독특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바로 비례대표 도의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그동안 제주에만 유일하게 운영되어 왔던 교육위원 제도가 이번에 일몰되면서 5석이었던 교육위원석이 모두 비례대표로 흡수됐는데요.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기존 8개에서 13석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까지 일제히 후보를 내고 지금 배수진을 친 상황인데요.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당선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정당에서는 매우 사활을 걸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좀 3당 가운데 좀 뭔가를 선택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교차 투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개 정당이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의석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 8석까지를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결국 나머지 5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소수 정당들이 분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5% 또는 뭐 그 이상의 약간의 지지율로도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 또 도민들의 어떤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차기 제주도의회의 다당제 구조, 다양성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남은 한 달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데이터의 공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언론사들이 지지율 격차를 이유로 이번 본선에서는 좀 여론조사 횟수를 좀 줄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경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언론사가 여론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을 경선 과정에 좀 많이 투입된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정보를 얻기 힘든 깜깜이 선거에 놓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각 캠프에서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지금 사활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압승을 예상한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 의회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이 결집력이 강한 핵심 지지층만이라도 좀 투표장으로 보내려는 그런 노력으로 아마 반전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토론회를 통해서 부동층의 관심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리고 정보 부족 속에 유권자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제주 지방선거의 최종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의 고재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남의 오승용 전 전남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파장 분위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장. 네, 워낙 우리 지역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더 중요한 지역이고 예. 본선에서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역들이 많아서 앞서 제주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37.7%로 역대 전국 최저 투표율이었거든요. 사실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단이나 구청장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이미 사실 당선자가 거의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도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재보선까지 포함해도 그래도 좀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아마 빗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 그렇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11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을 한 상태이고요. 그중에 두세 개 지역은 민주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한 곳은 수성하는 담양 군수 선거는 수성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순천시장을 비롯해서 강진 군수, 진도 군수는 특이하게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사례들이고요. 이 밖에도 진보당 후보들이 제3후보로서 좀 선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서 예. 아마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좀 치열하게 전개돼서 전남 지역의 투표율은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합 이후에 특별시장 선거는 민주당 대 타 정당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민주당 후보, 민영배 후보가 지금 공천을 받은 상황인데 스스로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사실 애매하고 모호하게 여러 통합의 쟁점들, 주청사라든지 20조 사용처라든지 그리고 주의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지만 이제 본선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야 되고 이 소지역주의가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예. 전남, 동부권, 서부권 간의 이런 갈등들이 선거 과정에서 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달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변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얼마나 전남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전하느냐 그리고 예. 지난 선거에서 7개 지역에서 비민주당 후보가 전남 지역에 당선됐는데 그게 버금가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선거에서는 좀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 광주는 정말 이번에 광역의원 선거에 24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시의원 같은 경우 9개 지역에서만 본선이 치러지고 15개소가 무투표 당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투표 당선은 이렇게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투표도 하지 않고 당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도 높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물도 심지어 보내지 않거든요. 무투표 당선이란 상대 후보가 아무도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알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승용 전 전남대 교수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 핵심 정리하자면은 비와 강풍, 풍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이미 많은 비가 와서 산지 쪽에는 70mm 넘는 강우량을 기록한 바 있고요. 호남 지역에도 적지 않은 비가 왔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 소강 상태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가까이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 사이에 천둥, 번개, 돌풍까지 동반된다는 예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 1에서 3cm의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스함과 건조함이 지금은 좀 사라지고요. 선선함만 남았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7도 떨어져서 서울과 대전 16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1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 낮 최고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20도 정도의 낮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지 쪽은 초속 20m까지 풍속이 나올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5월 황금 연휴의 셋째 날입니다. 내일 일부 출근하는 분들로 고속도로 상행선도 부쩍 차가 늘었는데요. 상행선 정체가 절정인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영천 진출로와 신탄진에서 주감, 또 옥산에서 청주 사이와 안성 일대로 충청 경기권 정체가 길어져 있고요. 이후 수원과 달래내 부근으로 시 구간 진입도 무척
무척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은 천안과 경주 일대로 또 이어지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도 천안 분기점 진입하면서부터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납니다. 영동선 인천 방향은 진부와 둔내 새마을 부근 강원권으로도 모두 32km 구간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연휴 기간 빗길 감속하시면서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방선거 D-31일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이제 전라북도로 갑니다. 우석대학의 홍석빈 교수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여기 전라북도는 정당별로 좀 선거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시끄럽고요. 나머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개혁신당은 이 군소정당들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도지사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고 당에서 제명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전주시장 같은 경우도 현직 시장이 경선에서 지게 됨에 따라서 지금 후보가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또 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이 금품 살포 또 식사비 대납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재감찰을 해야 된다 하면서 또 경선에서 탈락했던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이 단식도 하고 하면서 민주당 내부는 굉장히 혼탁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등 제 정당들은 사실상 지금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당 내 내홍 분위기가 이 지역까지 연결되면서 전북도지사 후보를 내긴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부안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3개 시군 단체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후보조차 내질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관심이 가는 격전지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격전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특별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이제 낙마함에 따라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무소속 출마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표명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이원택 후보하고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구도를 형성하면서 도지사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가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고요. 예. 전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시장이 낙마하고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조지훈 후보로 결정이 됐고 이에 대해서 진보당의 이제 강성희 후보의 두 사람 간의 1대1 매치가 진행될 것이라서 이 강성희 후보의 선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임실군수가 삼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무주공산이 된 임실군수 선거가 관심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14개인데 그중에 전라북도가 2개가 있습니다. 전북의 지역구원 총수가 10개 지역구인데요. 그중에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구하고 군산, 김제, 부안, 을 지역구 이 두 군데서 각각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새로운 민주당의 이 전략공천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마 그 문제도 이번 주 중에는 민주당 내에서 전략공천 후보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달 최대 변수라면 아무래도 현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나가느냐 마느냐 이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김관영 지사 측에서는 이번 주 빠르면 6일이나 7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의 거취의 변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상태고요. 지금 지지자들 측에서는 지난주 5월 1일 있은 그 이원택 후보의 개소식에서 그 개소식 길거리 건너편에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또 이원택 후보에 대한 비판, 또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냐가 가장 큰 어떤 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홍석빈 우석대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 전남,